자, 물리학과 측정에 대해서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와 같이 길이, 질량, 시간의 표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모형화를 해서 식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차원 분석, 그 다음에 단위의 환산,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리량, 아까 우리가 했던 물리량, 대표적인 물리량 하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너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그죠? 에너지. 그럼 에너지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F는 MA부터 시작해. F는 MA. 그러면 힘이 있어서 일을 갖다 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1은 Fs. 이게 이제 에너지 단위죠, 그죠? 그래서 1줄은 1뉴턴으로 1m로 움직였을 때, 요게 1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F는 다시 M이니까 1kg이죠, 그죠? 1kg. 그 다음에 A, 1m per sec 제곱이 1뉴턴으로 아마 또 정의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쓰는 요 메타 킬로그램 초, 그죠? 1m 1kg 1초는 어디에서 정의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NKS 유니트래. NKS 유니트. 그다음 이보다 진짜 작은 게 이제 1m 대신에 1cm C, 1kg이 아니고 1g. CGS 유니트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요새. 대부분이 뭐냐면 표준이 요 NKS 유니트를 갖다 대부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1m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1m 1kg 1초. 1m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빛이 약 이게 29979 이게 이제 하나면 대충 이게 얼마 되냐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3억 초죠, 그죠? 3억분의 1초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3억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갖다가 1m로 정의하니까 1초 동안 가는 거리, 1초 동안 빛이 진공 중에서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얼마 되겠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 이퀄 MC 제곱이라는 요 질량하고 에너지, 질량이 에너지로 환산된다는 요 식에서 요 C가 얼마냐? 요 값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 이게 이제 빛의 속도를 갖다가 V를 안 적고 보통 C로 적습니다. 같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물리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kg 이제 다시 정의될 거고, 그 다음에 1초는 원자시계로 정의되는데, 1967년에 세슘 원자가 내는 마이크로파, 그죠? 파동이죠, 그죠? 전자기파인데, 이게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 약 91억 번 정도, 그죠? 약 100억 번 가까이 진동할 때, 요 진동하는 한 번, 두 번 해서 이게 진동하는 걸 갖다가 이게 이만큼 진동하면 이걸 갖다가 1초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시계는 굉장히 정확하게 있겠죠, 그죠? 몇 번 진동하는 걸 갖다가 재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요 물리량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줄은 볼 것 같으면은 킬로그램 메타에다가 다시 메타 곱해지기 때문에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줄은 단위가, 줄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메타 제곱 킬로그램 세크 제곱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메타 킬로그램 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역학에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자에서는 암페어.
1A가 가장 기본이고 1A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에서는 1칸델라, 그 다음에 온도, 그죠? 그 다음에 몰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꼭 물리뿐만 아니고 화학에서도 필요한 양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C, 그죠? C. 요거는 제가 퀴즈 시험에 반드시 한 번은 낼 겁니다. 2학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빛의 속도고, E는 뭐죠? 전자의 기본 전하량. 안 그러면 양성자의 기본 전하량. 그래서 이게 이 값은 얼마냐? 요것도 알려두세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전하량이니까 쿨롱이 돼요. 쿨롱. 그 다음에 이제 K. K는 이게 볼트만 상수라는데, 볼트만 상수. 이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은 여러분들 아는 숫자예요. 익숙한 숫자. 이게 붙은 거. 아보가드로 숫자예요. NA. 아보가드로 숫자. 6 곱하기 10에 23승기 대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 요거는 이제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퍼 세컨드. 이거는 외우지는 많고 굉장히 작은 값이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어디에 써 있느냐? 이거는 공식은 또 알아둬야 돼요. E는 HF.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마지막에 배울 공식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둬야 돼요. 양자론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요 전자기파라든지 모든 파동의 진동을 하면 이게 이제 주파수가 나오는데, 주파수에다가 진동하는 횟수죠, 그죠? 주파수라는 건 요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뭐냐면 에너지 값이 돼요. 에너지 값. E 이퀄 HF.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H 값은 알 필요는 없다 했어요. H 값은 알 필요는 없지만 요 C하고 그 다음에 E는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럴 때 1m 유래, 그죠? 첫 시간 1m 유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니까 좀 더 이제 1m 유래는 어디서 유래됐느냐? 지구가 있죠, 그죠? 좀 그림을 예쁘게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리면 짠 하고 이제 이게, 자,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자전축이 있어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적도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적도에서 북극까지, 그죠? 북극까지 거리를 갖다가 재었어. 이걸 갖다가 10의 7승분의 1로 나눴어요. 요 거리를 잰 거리, 그냥 실제 재었다는 거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겠죠. 저 지구가 이와 같이 타원행위라는 걸 갖다 그 시대에 이미 알았으니까. 이게 1789년 에서 된 게 아니고 1795년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1m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10의 7승분의 1로 나눈 걸 갖다가 1m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되느냐? 이게 되겠죠, 그죠? 10의 7승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건 얼마 되느냐 하면 킬로미터로 고치면, 킬로면 동그라미 3개가 떨어지니까 10의 4승, 1000km가 돼요.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북극으로 시작해서 남극으로 해서 다시 한 바퀴 돌면 얼마 되느냐? 정확하게 4 곱하기 10의 4승 킬로미터가 돼요. 안 그러면 4 곱하기 10의 7승 메타가 되고. 자,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뭘 했냐면은 빛이 1초 동안 가는 게 C가 얼마였죠? 1C에다가 1초로 곱하면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얼마 되냐면은 3 곱하기 10의 8승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4 곱하기 10의 7승으로 나누면 얼마 되느냐? 30을 쓰려니까 이게 7.5가 돼요.
그래서 빛이 1초에 지구를 갖다가 몇 바퀴? 7바퀴 돈 거리만큼 간다는 게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1m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포준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이런 금속으로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자라는 게 금속으로 만들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뭐 닳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포준 길이자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로 정의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요 빛으로서, 그죠? 빛으로서 딱 정의를 했어요.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를 갖다가 얼마만큼 나눈다고요? 10의 8승분을 3 곱하기 10의 8승분 1로 나눈 걸 갖다가 1m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속도는 알아둬야 될 게 3 곱하기 10의 8승 per second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이거는. 자, 그럴 때 요 크기 단위는, 길이의 단위는 보통 메타로 따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일 작은 게 뭐냐면은 양성자 지름. 우리가 이제 실제 이것도 물론 더 작은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여기 제일 작은 게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물리 쪽에서 다른 것 중에서 실제 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지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수소 원자의 지름. 얼마죠? 대충 해서 10의 마이너스 9성 나노미터. 9성 메타가 돼서 대충 해서 나노미터 단위가 돼요. 0.몇을 말마 나노미터. 근데 요새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대충 요 길이가 요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여기에 약 대충 해서 약 한 120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여기 가장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 0.4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고 여기 약 0.7 마이크로메타 정도 돼서 여기 이제 400 나노메타가 되고, 그죠? 나노메타고 여기 700 나노메타 되는데, 요 빛의 파장보다도 요 바이러스 크기가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강화현미경으로서는 강화현미경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뭘 써야 되느냐? 전자현미경을 갖다 써야죠.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컬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이거 색깔이 없고 그냥 뭐 맹화만 나타나는데, 여기 전자라고 빔을 쪼여 있을 때, 그죠? 맹화만 나타나는데 요 빨갛게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좀 이쁘게, 그죠? 표현한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게 CG예요. 실제 모양 아닙니다. 모양은 맞겠네. 모양 맞죠? 컬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의 단위는 이제 한 1m 단위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원자 단위는 제일 작은 게 보통 이제 원자인데 이거는 나노메타고, 그죠?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보통 따질 때 가장 큰 게 빛광년, 그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1광년의 길이는 얼마 되느냐? 거리는 얼마 되느냐 하면은 빛이 1년 원시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per sec가 1초죠, 그죠? 1초 동안 가는 거리죠, 그죠? 거기도 1초 하면 1초 동안 간 거리죠, 그죠? 그럼 1년은 365일이고, 그죠? 365일, 하루는 24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을 갖다 곱해주면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충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요거 계산하는 거.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거 3은 그대로 두고, 그죠? 요것도 400으로 계산하고, 그죠? 여기 이제 10의 8승이 있겠죠, 그죠? 여기 10의 8승, 400, 요거는 20. 요것도 마찬가지 4000.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에서 10의 14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 4, 12, 1을 곱하기 14,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96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10의 제곱이 돼서 10의 약 16승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일광년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9.46 곱하기 약 9.46이니까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여기 지우면 9.46에서 9.46년 이게 되니까 대충 우리가 계산한 값이 맞아 떨어지죠. 그죠? 10에 16승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kg을 살펴볼 것 같으면 1kg은 1m를 갖다가 10분의 1로 나눠야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육면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10분의 1m 그러니까 10cm가 되겠죠. 그죠? 10cm 그 다음에 높이 10cm 그럼 곱하면 부피가 얼마 되느냐 10, 10, 10 그러니까 10의 3승 그 다음 센티미터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10cm 그래서 1000 센티미터 3승이니까 세제곱승이죠. 그죠? 그래서 큐빅 센티미터 되죠. 그죠? 그 1000cc라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1리터로 표현하죠. 그럴 때 물 여기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물의 질량을 갖다가 1kg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같은 경우는 1cc를 갖다가 1g으로 정의를 해요. 0도씨.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0도씨 물이 가장 비중이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4도씨 물이 이제 더 크다는 걸 알고 4도씨가 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뭘 배웠냐면은 4도씨 물이 가장 비중이 크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4도씨부터 크면 이제 열팽창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분자 사이 물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팽창에서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0도씨로 돼서도 이게 또 밀도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4도씨가 가장 온도가 4도씨가 가장 밀도가 높아요. 이게 온도에 대해서 밀도를 적으면 아마 이건 이제 화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제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는 이제 물이 증발하게 되면 무게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주 넘기라고 해서 여기 같은 백금하고 이리듐으로 된 이와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동을 만들었어요. 분동. 포준이 되는 질량이죠. 그죠? 포준 질량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최근에 뭐냐면은 아주 최근이에요. 국제도량회에서 킬로그램 정의를 갖다 아예 바꾸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리하는 사람하고 화학하는 사람하고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독일, 일본 이쪽 그룹에서는 주로 화학 쪽에서 접근했고 화학.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 여기서는 뭐냐면은 물리 쪽에서 접근해요. 화학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냐? 아주 순수한 실리콘 원자들을 갖다가 모아요. 모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배웠을 거예요. 화학에서 탄소의 분자량이 얼마죠? 12로 배웠을 거예요. 그죠? 12니까 탄소 분자량이 예를 들어 12라 치면은 이게 이제 12g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아보가드로 숫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숫자를 갖다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원자를 갖다가 모아서 모으면 12g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를 갖다 모으게 되면 실리콘을 모으게 되면 이와 같은 1kg이 되는 실리콘 굴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요 원자의 개수를 갖다가 사람들이 셀 수가 있어요. 무지무지 어렵겠지만 다 계산이 가능해요. 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1kg을 갖다가 아예 원자들의 개수를 갖다가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개수로. 좀 무식하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굴을 갖다가 요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1kg를 갖다가 만든 게 뭐냐면은 요 독일 이 그룹이고 화학적에서 접근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여는 사람은 어느 쪽에 접근했느냐, 이건 이제 물 여는 방법인데, 여기에다가 1kg에 해당되는 이 포중이 있었죠, 그죠? 이걸 갖다가 가장 기준이 되는 여기에다가 질량을 갖다가 놓고, 여기 이제 중력이 작용할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전류에다가 코일을 흘려서 여기 이제 전자기를 만들다 보면은 두 힘이 평행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평행을 이루게 되면 요 mg하고 요 전자기력에서 주는 힘이 전자기력 FB가 두 개 같아져요. 그러면 M이 G분 FB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량을 갖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서 정의해서 요 저울로서, 그죠? 이걸 갖다 키블이라는데, 키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요 키블의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을 갖다가 정의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좀 훨씬 더 복잡해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학 쪽에서 보면은 좀 무식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그죠? 심플하게 접근한 거고, 물리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실험이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서 요 1kg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프랑크 상수예요. 프랑크 상수 아까 뭐로 표시됐죠? H. 플랑크 스페링이 이렇게 돼요. 플랑크. 그런데 보통 보면은 1뉴턴, 그죠? 1줄 다 대부분 보면은 자기 이름에 이게 들어가는데 플랑크는 H가 들어가요. H. P가 아니고. 왜 H일까요? 일설에 의하면 이게 여자친구 이름이래요. 여자친구 이름이 독일 사람인데 H로 시작한다, H. 물론 이 여자친구가 헤어졌겠죠, 그죠? 자, 약간 각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정의. 그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1초가 기준이에요. 물리에서는. 모든 걸 갖다가 초로 딱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초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지구예요.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은 하루가 되죠. 그죠? 한 바퀴 도는데, 그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요 각속도, 돌아가는 걸 각속도로 하거든요. 한 바퀴 도는 걸. 그럴 때 요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각속도는 굉장히 일정해요. 일정하다 보니까 요 지구의 자전 한 바퀴 돌아서 다음 태양이 떠올 때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이게 이제 태양이 떠서 이게 이제 지구가 있으면 남중이라죠, 그죠? 남중. 이 남중 시간을 계산해서 하루를 계산하죠. 원데이. 원데이는 24시간이죠, 그죠? 24시간.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24시간 60이고 1분은 다시 60초예요. 그래서 24 곱하기 3600에서 86,400초가 돼요. 400초. 그래서 1초의 정의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갖다가 86,40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또 문제가 있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죠, 그죠? 지진이 난다든지 큰 지진이 나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변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가공능력 보존에서,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지금 24시간이 하루인데 24시간이 지금 원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따졌을 때 둘리가 살았던 공룡시대 있죠, 그죠? 공룡시대는 원데이가 약 23시간 정도 돼요. 1시간이 더 짧았다고. 굉장히 지구가 빨리 돌았어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돌면서 자전 속도가 빠르면은 1년이 365일이 아니고 그 시즌을 대충 해서 약 400일 정도 됐어요. 400일.
그게 이제 하석으로서 발견이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요 시간을 갖다가 또 이게 옛날에 이제 물시계, 그죠? 물시계도 있었고 뭐 이게 시계에 있다가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지금은 다 원자 시계를 갖다 기준으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계를 갖다가 차고 다니는 거 지금 좀 뭐 애플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뭐죠? 뭐 그런 삼성에 놓은 이게 이제 시계를 갖다가 차고 다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계를 갖다 안 차고 다니고 전부 다 뭘 두고 다니냐면은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됐죠, 그죠? 스마트폰. 그러면 스마트폰에 시계가 들어있어요. 아주 훌륭한 원자 시계가. 그러면 이제 이 원자 시계는 어디서 신호를 받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모바일 폰, 그죠? 모바일 폰에서 핸드폰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요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내줘요. 기지국에서 모바일 폰 기지국에서 신호를 갖다가 주는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다가 알게 되고, 안 그러면 또 알게 되는 게 GPS 시스템이. 자, GPS 시스템은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뒷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질량에 봤을 때 가장 가벼운 질량이 여기 이제 표인데, 이거는 이제 질량하고 시간, 요 시간하고 질량, 그죠? 킬로그램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가벼운 게 이제 전자, 그 다음에 원자, 박테리아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가장 무거운 거 요 우주 전체의 질량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봤을 때는 요 우주의 나이가 얼마죠? 대충 해서 140억이죠, 그죠? 뭐 지구의 나이는 요 정도. 이 초예요, 년이 아니고. 자, 아까 놓은 요 시공간. 자, 이걸 왜 제가 이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3차원이죠, 그죠? 공간상으로는, 그죠? 자, X축, Y축, Z축, 그죠? X, Y, Z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대해서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차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간 차원이 들어가요, 시간. 이게 이제,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해서 타임 스페이스. 아마 여러분 특수 상대선에서 뭐 길이 수축이 이런 건 아마 한번 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냐면 시간 1차원에다가 공간 3차원에서 1 플러스 3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원 공간이에요. 4차원. 이제 이 시간하고 공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이 시간에다가 뭘 곱하냐면 C를 곱해줘요. CT. 그럼 이제 CT이고, 그 다음에 위치 공간은 벡터 R을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는 요 CT하고 시간하고 이걸 표시하는 이걸 갖다가 보통 이런 새로운 뭐 위치 벡터라든지 이게 4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이제 GPS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게 되면은 자동차가 위치를 알게 되죠, 그죠? 자동차에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위치 추적 시스템. 이게 이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 이제 이게 GPS는 무슨 약자냐면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죠? 그래서 GPS예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떠 있어서 요 위성이 보내오는 요 전파를 갖다가 오는 시간을 갖다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서 보내오는 거리를 계산하겠죠, 그죠? 거리는 시간 계산해서 요 위치를 갖다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 몇 개 필요하느냐?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개가 필요해요. 4개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 보정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4개 이상이에요. 보통 뭐 책에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 아니에요. 4개예요.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위성을 GPS 쓸 때는 보면 보통 한 7개까지 이용해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정밀해지겠죠, 그죠? 위치가.